아, 오늘 무슨 뭐 공연이 있나 봐요. 언론개혁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네, 어렵습니다. 워낙 운동단체도 이끄시고 그런가 하면 또 관련된 국회에서도 하시고 단체도 계셨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우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권력끼리 손잡기 때문입니다.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 손잡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이 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언론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언론 개혁의 소리를 높이 외치면 그러면 하게 됩니다. 그냥 광장에 모인 분들이 그냥 언론 개혁만 하자고 말만 하면 돼요? 아, 뭐 지금 좀, 제가 그 네, 방법을 얘기할 겁니다. 네네. 우선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오보하거나 가짜뉴스 쓰면 거덜나기. 엄청난 벌금을 매기는 거죠. 이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내지 600억씩 벌금을 때립니다. 현재 국회 구도화에서는 좀 어렵겠죠. 아, 지금 어려워도 민주당 과방 위원들은 시작해야죠, 논의를. 오케이. 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언론에 대한 비난은 주로 조선일보 싫어, 동아일보 싫어, KBS 싫어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니터를 할 때 개별 언론 기자별로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그건 제가 기자질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기자가 잘못된 보도를 하면 일제히 여러분에게 SNS에서 그 보도를 기자 이름을 걸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그게 혹시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기책 사유가 시민들한테 생기진 않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A라는, 예를 들면 세계일보에 오늘 난 거, 이번 한겨레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 보도가 최동욱 찍어내기랑 비슷하다. 그럼 그거 꼼꼼하게 보십시오. 그게 무슨 최동욱 찍어내기입니까? 최동욱 찍어내기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손잡고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 직원을 지켜서 개인정보를 빼내면서 시작됐고, 국가 범죄였죠. 네, 그리고 이게 사법부에 의해서 범죄로 확정됐고 이걸 조선일보에 흘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증거 있습니까? 그 기자한테 물으십시오. 증거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하호영 기자한테 소스 줬다는 거 증거 있습니까? 국정원이 줬다는 거 증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꼼꼼하게 찍어서 페북에 올리십시오. 기자 이름을 적시해서 물으십시오. 자, 기자 이름 적시하셔도 됩니다. 욕은 가급적 삼가하되 기자와 기사는 이미 공적으로 오픈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론할 자격이 있죠, 국민들이.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종편 보도 보면 화납니다. 화나니까 화내세요. 그런데 화내고 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치고 들어가서 홈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거기 방송민원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거기에 양식이 뜹니다. 그럼 그 양식에다가 몇 날 며칠 어떤 보도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 제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제소하면 방심위가 그냥 안 할 수 없죠. 예,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송심의 넣어봤자 뭐하냐?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심의하면 책임 PD를 호출합니다. 예, 그게 책임 PD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귀찮은 일입니다. PD들은 PD 되는 이유가 양복 입기 싫어서 보통 PD라는데 부르면 양복을 입어야 돼요. 네. 정말 싫은 짓이죠. 네, 이게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신문을 볼 때 각 지국에서 독자한테 돈을 주고 신문 보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도 그저께 전철역 나오는데 5만 원을 주면서 신문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불법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2004년에 해놓은 신문 포상금제, 불법 경품 포상금제, 이거에 따라서 엄격하게 신문 시장을 단속하십시오. 그 정부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네요. 네, 정부의 신문 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과거에 조중동이 자전거 신문이라고 해서 그때 많이 싸우셨잖아요. 네, 싸웠습니다. 막 고발도 하고 그랬죠. 근데 현금 나눠줍니다, 요새도. 이거 적발해서 정부에 고발하십시오. 정부가 일제 단속하십시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은 너무나 힘들어서 각자 선 자리에서 우리 모두 뭔가 하지 않으면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그러면 의원님들 정치권이랑 친하시니까 입법하는 거 열심히 좀 로비 좀 해주시고, 네. 우리 광장의 시민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기자들, 기레기들 SNS에서 공론화 시켜서 너 이 기사 엉터리다라고 고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트위트해 주시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엉터리 쓰레기 방송 보시면 그냥 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신고하라는 말씀. 네, 이게 시민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1번의 연장, 그러니까 2번의 연장인데, 잘못된 기사만 고발하지 마시고 잘 쓴 기자는 칭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상호 잘한다 칭찬하십시오. 아니, 저만 빼고 여하튼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기자들은 사실 칭찬을 먹고 살기 위해서 기자한 거거든요. 원래는 초심은 칭찬받고 좋은 일 하고 싶어서. 근데 조직의 논리에 서서히 이렇게 물들어가고, 경찰이 있다가 검찰 출입 기자 되면 이제 조직에서 잘 나가고, 그 중에서 딱 뽑혀서 청와대 가고 막 이런 승진의 가도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따끔한 비판과 칭찬만이 그들의 초심을 유지하게 만들어준 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호 화이팅!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